그 아침에 30분이 오후에 3시간하고 동일한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아침 일어나서 어디 가야지, 늦었네? 빨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부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시작한다고 하죠.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 아름다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은 얼마나 잘 살지 감사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산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삶을 바꿔보자 이 자리에 오셨고 또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저는 궁금해요. 진짜 유산을 알고 계시는지, 내가 알고 있는 유산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방금 제가 이제 기초교육을 이렇게 제품 교육을 듣고 왔는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유산화 딱 하시면 많은 분들이 제품 파는 일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제품 팔 수도 있죠. 근데 가장 먼저 잘 팔아야 할 거는 내 자신이라고 해요. 내 자신만큼. 정말 제가 요 일을 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었을 때 죽을 때까지 잘 팔 수 있는 건 내 자신이어야 한다는 일본의 성공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팔고 계시는지, 근데 그게 도구가 유산화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유산화를 알고 있는지 전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품이 줄줄줄 알아야 하나? 보상 플랜을 줄줄줄 알아야 하나? 근데 이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포인터는 어디다 한번 날아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냥? 됐을까요? 오늘 저한테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을지, 얻고 싶을지, 이걸로만 해볼까요? 네, 이걸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반드시 적어야 돼요. 나는 여기 눈 감고도 오시는 분, 이 길을 다 알아서. 근데 저는 이렇게 멀리서 오니까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켜야 하거든요. 오늘은 진짜 새로운 길로 또 왔어요. 늘 내비게이션이 그 환경을 고려하죠. 자동차, 그 다음에 교통,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저에게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도 이 비즈니스, 유산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정말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다. 나는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적어봤다. 아니, 다 적어봤잖아요. 버킷리스트 영화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안 봤어요? 오, 가야 돼요. 버킷리스트 영화 꼭 보셔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버킷, 바켓을 발로 차다라는 그런 뜻인데 본인이 이루어가고 싶은 꿈들을 다 이렇게 이 주인공이 스토리로 나열됐어요.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을 갓성비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계획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조나은 모르시는데 빨간 넥타이를 하고 계신 멋진 신사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10년만 먼저 유산화를 시작했어도 빠지를 달았을 텐데 이제 만났다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120세대의 시대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나셔도 되게 멋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미국 컨벤션을 갔더니 70대에 유산화를 시작하셨다. 그분은 친구들이 대부분 병원에 있었고 많은 분들을 떠나기도 했다. 근데 그분의 간절한 내비게이션은 이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고 싶고 자기의 병원비는 자기가 마련하고 싶었던 강력한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잘할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 이전에 왜 내가 이 일을 선택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진짜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how보다는 why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커피도 드시고 여러 가지 음료도 드시는데 내가 이걸 왜 먹어요? 왜 가져오셨어요?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내가 좀 필요했던 걸 잠을 깨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why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되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종차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요즘에는 인스타로 돈을 버는데 그냥 인스타로 올려서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길을 찾고 올 때 저희 파트너님도 계속 전화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주차장이냐. 그래서 이거를 확대시켜서 7배 확대해서 뷰를 찾아주는 그런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게 엄청난 이슈가 돼서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장소를 갈 건지가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만의 제가 골드에서 루비를 가고 싶을 때 정말 간절했던 게 이 PT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중에 1단계가 뭐예요? 네, 꿈과 목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골드여서 루비를 갈 때 엄마 집을 너무 지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괜찮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는데 시골에 하시는 엄마 집을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엄청 열악하게 된 상황에서 엄마 집을 너무 지어주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유산을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세요? 유산을 사면 돼요. 근데 얼마나 돈을 어떻게 벌고 싶으냐가 이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과 목표 설정 너무 좋아. 동기부여 너무 좋아. 그게 아니라 절박함이 있어야만 내가 행동에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제가 여기 꾸준하게 오지 않아서 죄송하게 전화를 모르는데 남편이 파킨슨이었다. 그래가지고 너무 절박하니까 눈물 없으면 들려드릴 수 없는 스토리를 통해서 뉴트리밀의 헬스팩을 갈아서 남편에게 먹인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눈시울이 적셔지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드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남한테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런 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전단지 한 장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엄마의 벽돌, 집을 만들 수 있는 벽돌 한 장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에 최소 10장의 벽돌을 사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역산 스케줄로 계산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죠. 모르는 것도 들어가고 들어갔던 것도 또 들어가고 거절했던 것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비 디렉터도 됐고 에메랄드 디렉터도 됐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너무 가고 싶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전화기 만드는 핸드폰 가게에 간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막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세리비시 해줬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5년이 지났는데 제가 우리 김보미 루비님께서 쓰고 있는 골드님께서 쓰고 있는 저거 다이어리가 되게 오래된 다이어리예요. 사업 도구였거든요. 회원가입하면 주는. 근데 그거에 지금까지도 갖고 다니면서 저의 스티커를 붙이는 걸 보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아직도 유산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있는지 사실은 이 PT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간절함이 아니라 봉기가 아니라 꿈이 아니라 절박해야 한다. 절박해야만이 내가 이뤄낼 수 있다. 우리 김정민 골드님이 이런 AP 컨벤션에 찾아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기분 나쁘다. 목이 짧아도, 배가 나와도, 뚱뚱해도, 못생겨도, 시커매도, 키가 작아도 목줄이 노란색이고 빨간색이고 초록색인데 나는 뭐가 부족해서 파란색 목줄을 갖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골드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본 적이 있어요. 결혼도 하셨고요. 절박함으로 반드시 또 이뤄본 게 있어요. 아이도 낳고 아이 정말 미워도 잘 키우고 있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절박함을 여러분들이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이 바로 하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공의 1단계인 절박함을 찾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려요. 제 남편이 AI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남편이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군과 AI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앞으로는 사람이 인구가 부족하니까 AI가 대부분 전쟁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밥상에서 우리는 맨날 듣는 거죠. 저녁에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그러면서 저도 AI에 관심이 있을 때 AI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심어준 거는 대신하죠.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인간은 어때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람만이 성공해요. 왜 여러분들도 똑같이, 물론 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유산을 시작했는데 누구는 3스타 다이아몬드도 갈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다이아몬드 드립도 줘요. 그거는 결국은 나의 절박함의 차이인 거예요. 남편이 벌어들여준 월급에 만족하고 살고 있고 아이들 들어가는데 큰 비용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산화를 진짜 아셔야 돼요. 유산화는 나 혼자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진짜 보고 싶어요. 핸드폰을 보면 유튜브를 켜보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동영상을 보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검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요즘에 어떤 책들을 읽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캔디 언니의 책을 읽었는데 그 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부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화시킨 그 여성 성공자가 자기가 이렇게 청담동에 집을 사서 20억의 수익을 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억의 수익을 냈어요. 그럼 누구만 부자 돼요? 네, 나만 부자 되죠. 근데 작년에 연봉 40억을 받았던 박정자 스폰서님은 혼자 부자가 됐을까요? 그렇죠. 누군가와 함께 부자가 되어야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웃기다가 유사님을 하나 갖다 줘 그러면 세상 잘했다가 아니면 또 화났다가 이런의 감정의 기복은 여러분들이 하우를 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인생 딱 한 번 사는 건데 잘 살아야지. 그리고 엄마한테도 늘 했단 말이에요. 엄마 인생 딱 한 번 사는 거니까 예쁜 접시에 식사하세요. 그리고 수건도 맨날 1년, 2년 쓰면 버리세요. 제가 언제가 그 직업분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짐 정리를 딱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분들이 이야기가 그렇게 안 쓴 수건과 양말과 치약이 많다라는 거예요. 쓰겠지. 좀 아꼈다 써야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일을 관점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이 절박한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궁금해요. 나는 유산화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나는 내가 만약 오늘 측정하는 거예요. 나갈 때. 유산화에 대해서 제품에 얼마큼 대해서 아는지, 보상에 얼마큼 대해서 아는지, 누군가의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면 아는지, 팀을 키우는 비법을 어떻게 하면 아는지, 우리 주원 리더님처럼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비법을 얼마나 아는지 숫자로 다 돈을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직급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직급을 갖고 이 문을 나갈 수 있을 건지 저는 궁금해요. 그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나는 자신 있게 어떤 직급을 갖고 갈 수 있다. 난 이만큼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게 그로잉어 그룹이 그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잉어 그룹에 있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시스템에서 그것들을 배웠으면 또 팀에게 적용하기 전에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작은 RTS에서 또 적용해보고 배워보고 우리 방금 이제 서현이 애매님이 엄청 귀한 자습서 교육을 쫙 해줬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던 것도 또 체크하게 되었어요.
그 허브티가 그렇게 지방간에 좋구나라는 걸 놓치고 있었는데 오늘 캐치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방간이 갖고 계신 분하고 통화하고 왔는데 그분이 알약을 못 드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에 전달해줘야겠구나. 이런 차이 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이후 이제 보통 65세에 퇴임하면 남자들이 첫 번째 배워야 할 게 요리, 두 번째 배워야 할 게 왜냐면 요리를 해서 아내를 바치지 않는 이상 외롭게 된대요. 정말로 그런 서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집 사람들과 관계를 하려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퀘스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뭐라고 뭐 얼마 남겠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봐야지. 나는 내가 아는 게 수익이라는 얼마큼 알고 있는지. 왜 김연아 다이아는 에브리데이 유튜브에 썼지 영양의학 가이드 보이지 않는 기적을 다 머리에 놓고 착착착 얘기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저 사람은 잘 살고 싶었고 얼마나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머릿속에 있을까? 그거 아시죠? 우리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금은보석을 여러분들 그 정말 비싸 보이는 목걸이, 이 배지들, 귀걸이, 팔찌, 시계 이 모든 것 명품백, 명품 가방들은 홍수가 오면 다 없어지는 건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만이 여러분들이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울림이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 넣어봤습니다. 이 비즈니스는요 정말 이 PT가 정말 답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선택했더라면 다른 일을 했으면 더 빠를걸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요, 내가 아는 유산하는, 내가 만난 유산하는 반드시 남을 이롭게 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부다라는 책에서도 결국은 누군가를 잘 살게 해줘야만이, 누군가를 건강하게 해줘야만이, 누군가를 예쁘게 해줘야만이, 누군가를 다이어트를 시켜서 또 다른 삶을 선물해야만이 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얼마큼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타인을 이롭게 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머릿속에 꽂힌 것 중 하나는 우리 유선영 골든께서 이 비즈니스는 정말 첫 번째 가족을 먼저 건강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남동생이 완전 거절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을 다닌다는 이런 간판으로. 그런데 저는 그냥 냅뒀던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야겠구나. 내 가족이니까 내가 더 너를 이롭게 만드는데 앞장서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이 좀 의심되면요. 역대 인물들, 성공하는 인물들, 그리고 유인들을 보면 다 남을 이롭게 합니다. 제 이름이 뭐게요? 하죠. 근데 제가 좋아해서 저를 마케팅할 때 이렇게 합니다. 피겨스케이팅 여왕의 김연아의 언니예요.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근데 김연아 선수가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어렵고 메달을 따고 슬럼프가 왔을 때도 CF를 계속해서 찍은 거예요. 왜요? 본인과 같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 환경,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CF를 찍어서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이롭게 했기 때문에 지금 위인전, 초등학생들이 보는 위인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유산을 하는 사람도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위인전에 기록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박정자 스폰서님이 1호로 등록되면 난 2호로 등록돼야지. 여러분들은 3호 막 이렇게 등록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을 가져보세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롭다라는 말을 누가 많이 썼어요? 세종대왕. 얼마나 이 한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까막눈을 띄게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까막눈이에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사람. 나는 까막눈 아니죠? 우리는 다 여기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급하게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몇 년 사셨어요?
그만큼 또 내가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걸 늦추지 마시고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멋지게 성장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는 돈 벌러 왔잖아요. 그럼 돈 되는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지인들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남편 얘기, 시댁 얘기, 백 얘기, 애들 얘기, 애들 학원 얘기, 애들 진학 얘기. 지금 뭐 수능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가 정말 이슈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빼놓으면 안 돼요. 돈 얘기를. 사실 저는 부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도. 그래가지고 부자들은 칫솔을 일주일 이상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를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그럼 부자들은 칫솔 일주일 쓰지 않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아줌마가 바꿔줘서 잘 모른대요. 네, 부자 다음 대답이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은 부자에 관련된 생각들을 하고 부자에 관련된 언어들을 써야 돼요. 뭐 아이들 이야기를 해드려도 결국 아이들 교육도 뭐가 있으면 많이 해결돼요? 돈! 건강은요? 네. 그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부자들은 뚱뚱하지 않다. 왜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좋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친정 언니한테 맨날 해요. 다이어트 하라고. 그래야 부자의 대열에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 부자들은 얼굴이 칙칙할까요? 윤기가 날까요? 네, 여기 계시면 다 윤기 반질 않네. 나 부자의 대열에 들어선 거죠. 부자들은 지금 여러분들 잠깐만 정말 저를 가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가장 가고 싶은 직급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또 다이아몬드 정도만 되면 괜찮은 소득은 평생 가져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표정이 어둡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부자니까. 여러분들이 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부자다운 생각, 부자다운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만나서 아이고 죽겠네, 뭐 안 되네 이런 얘기하면 옆에 남아있고 싶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언어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생각도 바꿔야 한다. 그래서 우리 부자다운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돈은 내가 제공한 서비스에 받는 당연한 보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에는 그 정수기 코디님이 맨날 오세요. 뭐 2달에 한 번꼴로 오실 텐데 그 코디님을 단 한 명도 가입을 안 시킨 적이 저는 없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왜요?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은 제가 직접 하면 된대요. 저는 그게 5,000원밖에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력이 있어요. 저는 그것조차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게을러가지고 못하는 의미였는데 결국 그분이 오고 그분이 함으로써 제가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건강 얘기, 비전 얘기, 돈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받는 보상이 당연한 대가예요. 근데 당연한 건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먹어봐. 들어가줘. 한 번만 가자.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너 여기 안 오면 후회할걸? 너 지금 정말 괜찮겠어? 네 인생의 신호등이 노란불인데 곧 빨간불로 갈 건데 제품 안 오고 괜찮겠어? 지방간 있는데 지방간 다음은 뭐예요? 강경화. 강경화 다음 뭐예요? 암인데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인생에 후진기가 없는데 괜찮겠어? 선택은 당연히 그분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언어에 눈빛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짤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나는 책을 읽을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짤을 뭔 짤이냐면 명의라는 짤이요 진짜 잘 돼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 1분 30초 그런 짤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 돈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제 요 PT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PT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제 파트너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냐,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비유를 기가 막히게 전 잘해요.
그래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1번은 첫 번째 단계에 파트너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에서 파트너 처음 생기면 왕처럼 모십니다. 우리가 오를까 떨어질까 나갈까 왕처럼 모시는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면 돼지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누웠다 일어섰다 앉았다, 그 먹었던 자기 쌌던 거에도 굴르고 막 그런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이때도 아직은 스폰서가 뭘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야 돼. 언제가 지나야나 3번이 지나야 돼. 이 100만은요 성질이 어떨까요? 아우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가지고 파트너들이 이 100만 시기까지 지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옆에서 관찰해주면서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뭐 순 양처럼 바로 스폰서님 말에 모든 예스를 하고 왔다라고 하면 엄청 빠르게 성장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를 믿고 제 말에 예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4번부터는 어때요? 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비자도 생기고 파트너도 생기고, 그러면 파트너가 자연스럽게 바뀌는 단계가 바로 4단계예요. 그래서 자기 생기만큼 어떻게 챙겨요? 아주 끔찍하게 잘 챙깁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는 누구랑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성장하고 있는 스폰서, 시스템 안에 있는 스폰서, 그게 바로 5단계예요. 자, 침팬지의 리더십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PT를 이렇게 넣었어요. 우리 침팬지는요, 인간하고 좀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침팬지들은 서열이 아주 정확해요. 규칙이 있어요. 대신 거기 안에 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팬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벌은요, 지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성이에요. 정직하지 않게 이 넘버원의 여자를 넘보는 순간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서열 가운데 협력과 정직, 리더십이 다 있는 게 이 침팬지의 조직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20cm와 120cm가 뭐냐? 저는요, 아무리 친해도요, 이 선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편하고 나하고는 몇 촌이에요? 네, 무촌이라고 보통 하죠. 무촌인데 남편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20cm라는 거예요. 남편하고도 내가 20cm를 거리를 지키면서 서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친한 친구하고 나하고는 40cm의 거리를 지켜가면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동료, 우리 다 지금 서로 직장 동료죠. 그러면 우리는 120cm의 거리를 두고 서로 예우와 존경을 해야만이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트너니까, 스폰서니까 너무 친하니까 모든 걸 얘기해. 남편이 어저께 늦게 들어왔어, 애들이 뭐 했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해서 감정 소비를 하지 말고 초반에 보여드렸던 감정 컨트롤을 하면서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가정이 평행해야 뭐 비즈니스도 당연히 잘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편 때문에 힘들어, 가정 때문에 힘들어, 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하는 일이 아닌데 파트너가 속썩여, 이런 거는 부자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일이 안 되는 사람의 가난의 속성의 습성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있는 스폰서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들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보다는 파트너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얘기를 다시 1단계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어땠어요? 파트너 한 명만 생기면 좋겠다. 시스템에 같이 가는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 파트너를 어떻게 후속 관리를 해야 할까라는 걸 고민해 보시면 답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지사지라는 말을 정말 이런 리더십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단어인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말투가,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떻게 돼요? 거울에서 밀어버침으로 똑같이 진행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거짓말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런 속담 있잖아요. 씨도 두고 못한다. 그만큼 엄마
엄마 아빠 행동은 기가 막히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파트너들에게 어떤 언어를 써야 할지, 그룹과 팀과 이 문화 자체가 그로잉업은 서로 존중과 존경, 그 다음에 하나 모두가 같이 성공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함께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의 리더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되돌아보는 거예요.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도덕성. 이 회사에서 4가지 가치가 있어요. 4가지 가치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정직성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식할 만큼 쟤는 너무 둔한 거 아니야? 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여러분들이 정직하셔야 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비즈니스는 정직한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파트너들은 그에 딱지가 앉아요. 착한 사람이 일 잘해. 왜요? 보상 플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 셔먼트 리더십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만이 이 보상 플랜이 튼튼하게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놓치고 가고 있고 더 보완하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 제가 이영복 박사님이, 고 이영복 박사님이 정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책을 썼을 때, 시간이 금이다라는 그런 자료를 썼을 때 아주 얇은 책이잖아요. 그때 정말 그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인생에는 후진기어가 없다. 인생에는 재방송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문 밖에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저희 강의는 끝났고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갖고 가면 성공인데 글쎄 잘 모르겠네. 막 어렵네. 저분이 막 뭐라고 했는데 모르겠네. 다 떠나면 절박함만 갖고 가면 돼요. 절박함. 내가 건강하고 싶은 절박함,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은 절박함, 이런 것들만 갖고 가셔도 되는데, 제가 우리가 요 생각을 입이 말을 하는 순간 누가 들어요? 네, 귀가 들어요. 이걸 보려면 뭘로 봐야 돼요? 눈이 보는 거예요. 눈으로 사진 찍고 입으로 말하고 내 귀에 저장되는 순간 우리 메모리에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큰 강의자이면 못했을 텐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여기가 바로 그 자리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진짜로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 오늘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네. 여러분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절제라는 걸 하셔야 돼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버릴 건 버려야 돼요. 대가지불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늘 들으실 거예요. 어떤 걸 대가지불 하시겠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저는 아이가 어려서 못해요. 저는요, 우리 애기 셋이 있었고 지금도 초중고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시작할 때 애기가 돌쟁이였어요. 근데 그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아이가 달라요. 그 첫째는 문구점에서 뭐 3억개 500원 달라고 했는데 이 셋째는요, 이거 뭐라고 해요? 헤드셋 사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준이 500원짜리에서 50만원 넘어가요. 완전 다르죠. 그만큼 엄마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공부하고 여유롭고 미래지향적으로 살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라서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엄마 가정에서 사는 게 어때?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 아빠가 때리지도 않고 엄마가 욕하지도 않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서 그 사달라는 선이 달라요. 우리 아이는 소고기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사주는 그 수준이 자기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가지불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그걸 다 양손에 잡고는 못 버려요. 반드시 손에서 버려야 할 게 있어야 또 하나의 성공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들은 여러분들만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반드시 좋은 습관들로 채우셔가지고 또 파트너를 더 사랑하시고 혹시라도 파트너 때문에 팀원 때문에 속상하다면 저 주시면 제가 잘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트너입니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으니 잘 관리하시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것들이 변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귀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였습니다.